캐드를 이렇게 실행을 했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면, 화면 어디를 보시냐면, 자, 바로 여기. 좌상단에 보면 아이콘이 3개가 있죠. 그죠? 요 아이콘이 뉴 아이콘입니다. 새로운 도면, 새로운 도면을 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콘이 오픈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존에 내가 작업하고 저장한 도면을 열겠습니다. 이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 이 뉴 버튼을 누르시거나 아니면 이 A자를 누르시면 여기 뉴 오픈 나오죠? 얘를 쓰시거나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다 같이 뉴 버튼을 눌러봅시다. 뉴 버튼을 누르면 이런 셀렉트 템플릿이라고 하는 대화 상자가 뜹니다. 자, 뜨나요? 네. 템플릿이 우리나라 말로 예제란 뜻입니다. 이건 다 설계용 예제 파일들입니다. 설계용 예제 파일들인데 이 중에 우리가 딱 2개를 쓸 수 있습니다. 이건 다 필요 없고요. 딱 2개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게 뭐냐면은 이겁니다. acad.dwt, acad.iso.dwt 요 2개의 파일이 있을 겁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그죠? 요 2개의 파일 있죠? 이 2개의 파일이 가장 원시 파일입니다. 가장 원시 파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다 이렇게 바뀌어 나간 거예요. 이 2개의 파일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DWT가 뭐냐면 드로잉 템플릿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제 파일이라는 뜻이고요. 오토캐드는 DWG라는 확장자로 저장이 됩니다. 자, 그럼 이 2개 중에 어떤 걸 쓰면 될까요? acad.dwt를 쓰면 될까요? 아니면 acad.iso.dwt를 쓰면 될까요? 2개 중에 하나, 50%죠? 2개 중에 하나 쓰시면 되는데 어떤 걸 쓰면 될까요? 얘를 쓰시면 됩니다. 얘는 쓰시면 안 돼요. 자, 이해되셨죠? 쓸 수 있는 것과 쓸 수 없는 것. 자, 왜 안 될까요? acad.dwt는 왜 쓰면 안 될까요? 얘는 인치가 기본 단위고요. 얘는 밀리미터가 기본 단위입니다. 이해되셨나요? KS는 이렇게 됩니다. 설계의 기본 단위를 밀리미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센티미터 아니고요. 미터 아니고요. 기본 단위가 뭐라고요? 밀리미터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면 다 밀리미터로 얘기해요. 여기 1200인데 저기 2400인데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뒤에 단위가 생략된 거죠. 밀리미터가 생략된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자, acad.dwt, acad.iso.dwt 글자의 차이는 ISO라는 말이죠. 그죠? ISO가 붙었냐 안 붙었냐. 자, ISO가 무슨 뜻일까요? 자, 그럼 그 윗줄에 보면 KS는 이렇게 돼 있죠. KS는 뭐죠? 네, 한국 산업 표준 규격? 네, 뭐 한국 공업 규격?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네, 코리안 스탠다드. 참고로 다른 한 2개 나라 정도? 자, 얘는 어디일까요? 네, 맞아요. 일본. 가깝고도 먼 나라죠. 지스 인더스트리얼, 재팬 인더스트리얼 스탠다드. 그 다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나라가 딘. 얘는 독일이요. 또 있어요. 안시, 아즈메. 요거 2개가 한 나라입니다. 안시하고 아즈메하고
하나의 나라예요. 어딜까요? 네, 미국이요. 미국 공업 규격입니다. 그럼 ISO는요?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오거니제이션, 네, 국제 공업 표준 기구. 이해되셨나요? 네. 이건 국제 공업 표준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ISO는 기본 단위가 결국 뭐란 뜻이에요? 밀리미터란 뜻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여담으로 들어갈까요? 그냥 이 정도는 기본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이제 걸 한번 듣고 이게 뭔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대략 1890년도, 1900년도 경에 만들어졌어요. 형제가 만들었습니다. 뭔지 딱 감이 잡히시나요? 맞아요. 비행기요. 1890년도, 네, 그 정도 만들어졌죠. 근데 이 비행기가 1차 세계대전 때 제법 활약을 했어요. 뭘로요? 정찰기로. 미국이란 나라가 보더니 저거 전쟁에 되게 유용하게 쓰겠는데, 그리고 나서 비행기를 만들려고 보니까 비행기를 만드는 나라별로 단위도 다르고 규격도 다르고 다 다르더라 이거죠. 그래서 미국이 이제 1차 세계대전 끝나고 그러면 이거 비행기를 만들 때만큼이라도 표준 규격을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주장해서 만든 게 ISO입니다. 이해되셨나요? 2차 세계대전 때 그래서 비행기가 엄청난 활약을 했죠. 단순히 정찰기뿐만 아니고 전투기로서의 역할이 엄청나게 활약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만 더 보죠. 나사. 미항공 우주국이죠. 그럼 얘는 기본 단위를 뭘 쓸까요? 미국은 기본 단위가 인치예요. 유럽은 다 인치가 기본 단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일본은 기본 단위가 밀리미터죠. 그럼 미항공 우주국 나사는 기본 단위가 뭘까요? 인치일까요? 미리일까요? 밀리미터예요. 예전에 초기에 나사가 세워진 초기에 우주선을 이렇게 발사하는데 터졌다 이거죠. 우주선이 올라가다 뻥 터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터졌네 그리고 다시 만들지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엄청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유를 찾아야죠. 보니까 나사에서 근무하는 엔지니어가 두 부류가 있다 이거죠. 밀리미터를 근간으로 하는 엔지니어, 인치를 근간으로 하는 엔지니어. 두 부류가 있더라 이거죠. 단위가 안 맞아서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나사 수뇌부가 모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걸로 할까요? 단위를 뭘로 할까요? UK로 할까요? 아니면 뭘로 할까요? 그러다 내린 결론이 나사는 ISO를 표준으로 합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왜? 우주선도 비행기죠. ISO가 그 비행기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규격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도 ISO를 쫓아갔어요. 그래서 밀리미터를 기본 단위로 사용합니다. 밀리미터의 킬로그램을 기본 단위로 사용합니다. 자, 이런 여담들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뭐예요? ACAD ISO.DWT를 선택하고 오픈. 그러면 CAD가 기본으로 실행됩니다. 자, 실행해 보시죠. 자, 실행시켜 놓고 보니까 저하고 조금 다른 게 있네요. 그게 뭐냐면 바로 얘예요. 요거의 위치가 조금 다르죠? 보통 제가 이걸 어떻게 했냐면 얘를 쭉 드래그하면 이렇게 바닥에 붙어요. 이렇게 바닥에 다 붙여 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컴퓨터에는 이게 이렇게 바닥에 붙어 있을 겁니다. 물론 이렇게 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요거 드래그 하시면 돼요.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띄워 놓는 경우도 있고, 네, 근데 가급적이면 이렇게 바닥에다가 완전히 붙여 버리세요. 내가 작업하는 게 이
커맨드 라인이라고 하는데 이 커맨드 라인 밑으로 깔리게 됩니다. 되게 보기 싫어요. 이렇게 놓고 작업해야 내가 화면을 온전히 다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커맨드 라인의 줄 수는 한 3줄에서 4줄 정도. 지금 저 같은 경우 3줄 들어가 있죠. 3줄에서 4줄이 가장 보기 좋습니다. 한 줄은 너무 좁아요. 한 줄, 2줄은 너무 좁고 한 3줄에서 4줄 정도? 이 정도가 딱 보기 좋습니다. 이렇게 붙여놓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저는요, 이걸 들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화면에 이렇게 띄워놓을 겁니다. 왜냐하면 밑으로 보면 뒤에 있는 분들이 잘 안 보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위로 띄워놓는 겁니다. 편해서 띄워놓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라고, 커맨드 라인 어떻게 쓰고 있는지 보시라고 이렇게 띄워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커맨드 라인을 잘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얘를 커맨드 라인이라고 부릅니다. 커맨드 라인이라고 합니다. 얘를 우리나라 말로 하면 명령줄이라고 합니다. 커맨드가 명령이란 뜻이고요. 라인 말 그대로 그냥 줄이죠. 명령줄. 얘의 역할은 명령어를 입력하는 창입니다. 직접적으로 명령을 저기다 다 써요. 그리고 캐드가 우리한테 뭔가 물어보게 돼요. 그 물어보는 게 바로 저 명령줄에 다 나와요. 그래서 오토캐드는 저 명령줄 하나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저 명령줄이 오토캐드 릴리즈 1에서부터 쭉 살아남아 있던 것들입니다. 제가 아까 오토캐드 2009 버전에서 인터페이스가 다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아이콘 메뉴를 쓰던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저처럼 커맨드 메뉴를 쓰는 사람이 있었어요.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커맨드 메뉴를 썼기 때문에 그냥 버전 상관없이 그냥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우성이 난 부분이 누구였냐면 바로 아이콘 메뉴, 툴 메뉴를 쓰던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생겼던 거죠. 기존에 막 명령어들 요만한 아이콘으로 되어 있는 걸 다 끄집어내 놓고 썼는데 그게 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콘 메뉴를 못 끄집어내니까 캐드를 못 다루는 거죠. 그래서 난리가 난 겁니다. 지금 보시면 바로 이 부분. 여기서부터 보시면 홈 탭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드로우 명령어가 그리는 명령어는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는 명령어 다 들어 있고 모디파이 수정하는 명령어 여기 다 들어 있고 그 다음 어노테이션 글 쓰고 치수 넣고 지시선 넣고 여기 다 여기 있습니다. 레이어 요 레이어 도면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블록 그 다음에 속성 도면의 속성 그 다음에 그룹 그 다음 메주어가 길이 재는 겁니다. 요런 내용들이 여기 홈 탭에 다 들어 있고요. 인서트 탭 삽입 탭이 여기 있고 주석줄이 여기 하나 다시 나옵니다. 글씨 치수 지시선 이런 식으로 이건 표죠. 테이블 그 다음 리비전 클라우드 같은 거 이런 내용들이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탭이 여러 개가 중첩되어 있잖아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리본 메뉴라고 합니다. RIBBO 리본 메뉴라고 합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명령어가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위에 리본 메뉴를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커맨드 라인 쓰셔도 되고 여러분들은 가급적이면 커맨드를 쓰세요. 커맨드를 위주로 쓰시고 그 다음에 서브로 리본 메뉴를 쓰시면 됩니다. 제가 리본 메뉴만 쓰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딱 감이 오실 겁니다. 50세 이상. 그분들은 이게 느린 거죠. 손이 느린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커맨드를 쓰게 되면 속도도 느리고 수업도 따라오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그냥 리본 메뉴 쓰세요 하고 리본 메뉴를 가르쳐 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그게 아니잖아요. 앞길이 창창하잖아요. 구말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캐드하고 버전하고 상관없이 계속 써야 돼요. 이 커맨드 라인은 오토캐드의 시그니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 커맨드는 안 없어질 겁니다. 저도 명령어를
그러니까 CAD 다루는 방법을 저 커맨드를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근데 커맨드 가지고 정 안 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건 리본 메뉴로 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오토캐드는 대화식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오토캐드는 대화식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무슨 얘기예요? 프로그램인데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듯이 작업을 한다고 해서 대화식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대화하다, 이야기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작업자와 CAD가 서로 이야기하듯이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제가 하나만 해볼게요. 제가 여기다가 원을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서클. 원을 그리세요. 그리고 엔터. 그랬더니 CAD가 이렇게 물어봐요. 센터 포인트 포 서클. 원의 중심점을 입력해 주세요. 아니면 세 점을 이용해서 원을 그릴래요? 3P, 2P, 두 점을 이용해서 원을 그릴래요? TTR, 두 개의 선에 접하면서 반지름 값을 입력할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일단 센터 포인트 포 서클, 원의 중심점을 제가 클릭해서 넣어봤습니다. 그랬더니 CAD가 다시 물어봐요. 라디어스 오브 서클, 원의 반지름이 얼마인가요? 아니면 다이아메타, 지름으로 넣을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기다가 제가 반지름 100mm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원이 반지름 100mm짜리 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작업자와 CAD가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걸 대화식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이게 오토캐드의 시그니처입니다. 이게 릴리즈 1부터 여지껏 살아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방법으로는 계속 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익히셔야 돼요. CAD가 도대체 나한테 뭘 요구하나? 나는 CAD한테 어떻게 요구를 하고, CAD는 나한테 뭘 요구하나? 그래서 값을 어떻게 넣어주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면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문제가 생겼을 때 뭘 보면 돼요? 바로 저 커맨드 라인을 보시면 돼요. 커맨드 라인에 뭐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줘요. CAD는 나한테 막 이야기하는데 내가 커맨드 라인을 안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귀 막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몰라, 난 네 소리 안 들어. 이 얘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커맨드 라인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볼까요? 커맨드 라인은 컨트롤 키하고 숫자 9를 동시에 누르면 돼요. 자, 컨트롤 키하고 숫자 9를 동시에 누르게 되면 이런 메시지가 뜹니다. Do you want to close the command line window? 명령, 줄, 창을 close, 닫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컨트롤 숫자 9가 단축키예요. yes 그럼 어떻게 돼요? 저 커맨드 라인 자체가 감춰지는 겁니다. 보세요. yes. 감춰진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감춰보시죠. 다시 한번 컨트롤 키를 누르고 숫자 9를 동시에 누릅니다. 그러면 커맨드 라인이 나타나요. 이해되시죠? 다 나왔나요? 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의 키를 가지고 온, 오프 되는 것, 이걸 뭐라고 하냐면 토글이라고 합니다. 토글 기능이라고 합니다. 토글 키라고 합니다. 토글 기능. 이해되셨나요? 네. 이런 기능들이 되게 많아요. CAD는. 하나의 키를 가지고 한 번 누르면 오프되고, 다시 한 번 누르면 온되고, 이런 걸 토글 기능이라고 하는데, 컨트롤 키를 누르고 동시에 숫자 9를 누르게 되면 명령줄, 커맨드 라인 온오프가 됩니다. 자, 리본 메뉴는 이렇게 쓰시면 돼요. 리본, 클로즈. 자, 이렇게요. 전부 다 이걸 쭉 씁니다. 자, 보세요. 제가 나중에 또 보여드릴게요. 리본, 클로즈, 그리고 엔터. 리본 메뉴 사라진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제가 명령어 띄워드릴게요. 커맨드 라인에다가 리본 클로즈 쭉 쓰고 엔터. 그 다음에 리본이라고 쓰면 됩니다. 리본이라고 쓰시면 돼요. 이 커맨드에다가 리본 그리고 엔터. 그러면 다시 이렇게 리본 메뉴가 나옵니다. 자, 한번 또 끄집어내 보시죠. 리본 클로즈 리본. 그 다음에 바로 여기 바로 여기 퍼포먼스 바로 오른편에 보시면 요렇게요. 미니멈즈 투 탭 투 판넬 타이틀 판넬 버튼 사이클 스루 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탭만 보이겠다는 얘기예요. 탭만 이렇게 아이콘 다 감추고 탭만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탭을 누르게 되면 내용이 나오는 거죠. 클릭하면 이와 같이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미니멈즈 투 탭입니다. 다시 또 볼까요? 판넬 타이틀 이렇게 타이틀만 보여주겠다 이겁니다. 타이틀을 누르면 해당 타이틀의 명령어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버튼 이렇게 버튼 타이틀 대신에 버튼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스로울은 뭐냐면 얘를 누르면 돼요. 이렇게 누르면 하나씩 돌아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스루 기능입니다. 사이클 스루 올 그러면 하나씩 돌아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대신에 이 리본의 타이틀은 안 감춰집니다. 이 리본의 타이틀은 안 감춰져요. 그러니까 간혹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 리본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리본이 미니멈즈처럼 그러니까 미니멀라이즈 작게 축소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커맨드가 사라져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땐 당황하지 마시고 오늘처럼 지금 공부한 것처럼 네, 컨트롤 숫자 9를 누르셔도 되고 뭐 리본 명령을 쓰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오픈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아래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XY라고 보이시죠? 네, 선의 방향을 의미하고요. 보시면 X 방향은 빨간색, Y 방향은 초록색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여기 이제 작업 환경. 우리는 여기 이 까만 영역을 뭐라고 부르냐면 도면이라고 부릅니다. 도면. 우리가 설계를 하는 거죠. 설계를 하니까 종이라고 부를 수는 없는 거죠. 트레이싱 페이퍼즈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도면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다 통칭해서 도면 혹은 작업 영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편하게 도면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 다음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아이콘 명령어들이 쭉 나와 있을 겁니다. 요거는 그때그때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저처럼 요렇게 파란색 한번 누르면 회색되고 다시 한번 누르면 파란색으로 바뀔 겁니다. 요거는 없을 거고요. 요렇게 세 개를 체크해 두시면 됩니다. 요거 그리드, 그 다음 폴라 트래킹, 그 다음에 오스냅 트래킹, 그 다음에 오스냅 이렇게 네 개를 확인해 보시고 체크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체크해 보시죠. 이제부터 명령어를 공부할 건데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라인이라는 명령어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설계용 도구들이 있습니다. 설계용 도구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게 자입니다. 자. 자는 어떤 역할을 해요? 선을 그리는 역할을 합니다. 선을 수평 또는 수직, 사선으로 그리는 역할을 해요. 수평을 그리는 T자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T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삼각자 써보셨나요? 네, 삼각자 쓸 수 있습니다. 30도, 60도, 90도, 45도. 삼각자죠. 이렇게 사선을 그리는 도구. 근데 뭐 수직이든 수평이든 사선이든
이건 선을 그리는 거죠. 그건 다 라인 명령어로 통합이 됩니다. 원을 그리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템플릿이라든지 컴퍼스 같은 것들. 이건 서클로 다 통일하면 됩니다. 이렇게 서클로 통일하시면 돼요. 지우개는 이레이즈. 이렇게요. 그 중에 오늘은 라인을 공부할 건데, 자, 라인 명령어를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제가 커맨드를 적어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쭉 계속해서 명령어를 제가 이렇게 적어 드릴 거예요. 여기 보시면 얘는 선을 그리는 명령어네요. 선 그리기. 단축키가 L입니다. 얘는 원 그리기. 단축키가 C입니다. 얘는 지우개. 단축키가 E입니다. 얘는 자르기. 단축키가 TR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제가 이렇게 적어 드릴 겁니다. 왼쪽에 있는 건 풀 커맨드, 즉 명령어 전체입니다. 그 다음에 한글로 명령어 쓰고 그 다음에 단축키. 예를 들어서 트림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그러면 단축키로 TR만 쓰셔도 돼요. 트림이라고 다 쓰셔도 되고 TR만 쓰셔도 되고. 이해되시죠?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전체 명령어, 풀 커맨드를 다 기억하셔야 돼요. 풀 커맨드를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단축키도 함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또 하나, 풀 커맨드를 쓰는데 보시면 대문자, 소문자가 나눠져 있죠. 대문자가 단축 명령어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이렇게 쓰는 건 제가 특별해서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캐드가 원래 이렇게 돼 있어요. 캐드가 명령어 쓰는 방법이 대소문자를 나눠서 대문자는 단축키, 나머지 풀 커맨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똑같이 따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혼동 없이 쓰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명령어를 보시면 스페이스바가 안 됐습니다. 명령어 쓸 때 스페이스바는 엔터와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일례로 아까 우리 리본 클로즈 썼었죠. 리본하고 한 칸 띄우고 클로즈라고 써야 되지만 어떤가요? 그냥 한 번에 다 써버렸죠. 네. 스페이스를 넣는 순간 엔터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스페이스바는 한 칸 띄우기죠. 언제 한 칸 띄우기가 들어갈까요? 네, 글자 쓸 때요. 글자 쓸 때 한 칸 띄우기, 엔터는 줄 바꾸기. 근데 그 외에는요. 엔터와 스페이스바는 똑같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어떻게 쓰시냐면 왼손으로 명령어를, 오른손으로 마우스를, 왼손으로 키보드를, 오른손으로 마우스를. 이해되시나요? 네, 그렇게 해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 왼손으로 한 150타 정도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키보드에 보시면 F자하고 J자에 요철이 있을 겁니다. 그죠? 왜 있죠? F자하고 J자에 요철이 있어요. 왜 있을까요? 그게 원래 검지손가락자리입니다. 검지손가락자리예요. 원래. 그러니까 F는 왼손 검지손가락자리고 J는 오른손 검지손가락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의 손가락이 일렬로 이렇게 딱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엄지손가락이 스페이스바입니다. 이렇게. 스페이스바예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우리는 이제 왼손만 가지고 써야 되잖아요. 새끼손가락이 F, 그 다음에 검지손가락이 J. 그럼 나머지 케어가 가능할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숫자판도 한번 보시죠. 오른쪽에 보시면 숫자판 있죠. 그러니까 숫자 5에 보시면 요철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거 요 가운데 손가락. 그러면 대충 위치를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안 보고 위치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요철밖에 답이 없어요. 그래서 키보드를 이렇게 쓱 만지면서 요철이 어느 손가락에 걸리는지 자꾸 체크해 보세요. 그러면
조금 더 쉽게 체크할 수 있고요. 엔터와 스페이스바의 역할이 같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어느 걸 누르는 게 조금 더 편하고 빠를까요? 엔터가 조금 더 편하고 빠를까요? 아니면 스페이스바를 누르는 게 조금 더 편하고 빠를까요? 스페이스바가 조금 더 편하고 빨라요. 그래서 엄지손가락이 스페이스바를 이렇게 누르게 됩니다. 엔터를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손이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근데 스페이스바는 엄지손가락만 이렇게 움직이면 되니까 작업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집니다. 타이핑하는 속도라든지 작업하는 속도라든지 이게 빨라지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왼손으로 키보드를 마스터하고 오른손으로 마우스를 쓰시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계속 그렇게 하다가 간혹 이렇게 넘어와요. 이렇게 키보드 쓰고 이렇게 작업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참 작업할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오락하냐 그래요. 오락하는 줄 알아요. 키보드 계속 이렇게 때리니까 오락하는 줄 알아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이제 여러분들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프로게이머들이 이렇게 단축키 가지고 막 작업하잖아요. 그렇게 그 정도까지 연습해 하셔야 됩니다. 자, 라인 명령어부터 보도록 할까요? 라인 명령어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라인 명령어는 여기 있어요. 홈 탭에 보시면 드로우 메뉴에 라인 얘를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이 커맨드 여기다가 라인 쓰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스페이시파이 퍼스트 포인트 첫 번째 점을 입력해 주세요. 스페이시파이 입력해 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인풋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입력하다라는 뜻으로 쓰는 단어인데 그 단어 말고 스페이시파이라는 저 단어도 입력이란 뜻입니다. 입력해 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퍼스트 포인트 첫 번째 포인트 점을 입력해 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마우스로 입력하면 돼요. 마우스로 화면에 아무데나 이렇게 클릭. 그랬더니 캐드가 뭘 물어봐요? 넥스트 포인트 or undo 이렇게. 넥스트 포인트는 무슨 뜻일까요? 다음 점이겠죠? undo는요? 새로운 단어죠. 그죠? 되돌리기. 기존에 입력한 저 첫 번째 점을 취소하시겠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우리 흔히 컨트롤 Z 누르면 어떻게 돼요? 되돌리기에 들어가잖아요. 네, 그게 언두예요. 그게 언두입니다. 그러니까 언두라고, 그러니까 컨트롤 Z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방금 전에 넣었던 첫 번째 점을 취소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친절하게. 자, 그럼 좀 이따 해보기로 하고 넥스트 포인트. 자, 그 다음에 또 넥스트 포인트. 자, 그랬더니 이번엔 뭐가 떠요? 다음 점을 입력해 주세요. 또는 클로즈. 도형 닫을까요? 언두. 실행 취소할까요? 자, 보세요. 지금 이각형이죠. 모서리가 두 개 나왔죠. 그러니까 최소 도형의 제일 작은 건 삼각형이죠. 도형을 닫으면 삼각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클로즈가 뜨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에는 클로즈가 뜰 수가 없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여기까지 쭉 클릭해 보시죠. 이런 식으로 쭉 클릭해 보시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클로즈를 쓰시는데 이렇게 해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클로즈가 대문자가 C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C를 누르고 그리고 엔터. 그럼 클로즈가 됩니다. 도형 닫히는 거 보이시죠? 다시 한번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우스로 이 클로즈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도형이 이렇게 닫힙니다. 두 가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 보시면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게 줌펜입니다. 화면을 제어하는 방법이요. 라인은 이제 그릴 줄 알아요. 그렇구나. 이렇게 쓰는구나.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화면 제어입니다. 줌, 화면을 축소하거나
확대할 때 쓰는 명령어. 펜, 화면을 이동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인데, 명령을 쓰셔도 돼요. 명령을 쓰셔도 되는데 주로 안 써요. 왜 안 쓰냐면 다 마우스로 씁니다. 마우스에 줌펜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다들 명령어 안 쓰고 마우스로 다 제어합니다. 자, 이렇게요. 휠을 돌리세요. 앞으로 돌리거나 뒤로 돌리거나. 화면이 확대되고 있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줌, 인. 인이 안으로 들어가다라는 뜻이죠. 네, 화면 안으로 들어가다. 그러니까 화면 안으로 들어가니까 화면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거는 작아지고 있죠. 줌 아웃. 휠을 돌리시면 됩니다. 줌인, 줌아웃. 이때 우리가 주의할 점, 커서요. 커서를 기준으로 줌인, 줌아웃. 커서를 기준으로 줌인, 줌아웃. 자, 이해되시죠?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 또 보실까요? 휠을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드래그라고 하죠? 휠 드래그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이동이 돼요. 이게 펜입니다. 펜. 화면 이동. 휠 드래그입니다. 휠에 기능이 하나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도 안 써봤던 거예요. 더블 클릭. 더블 클릭이 뭔가요? 두 번 연달아 누르는 거죠. 휠을 두 번 연달아 눌러보세요. 화면 맞춤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줌 익스텐트라고 합니다. 자, 휠을 돌리면 줌 인 혹은 줌 아웃이 되고, 휠을 드래그 하면 펜이 됩니다. 근데 휠을 더블 클릭 그리고 하면 줌 그리고 익스텐트. 이걸 뭐라고 하냐면 화면 맞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이 숨어 있습니다. 휠을 돌리면 줌인 혹은 줌아웃. 휠을 드래그하면 펜. 휠을 두 번 연달아서 더블 클릭하면 줌 익스텐트. 내가 그리는 것을 맞출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떻게 있든지 간에 더블 클릭 딱 하면 줌 익스텐트가 들어가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연습을 해보시죠. 휠도 돌려보시고, 그 다음에 드래그도 해보시고, 더블 클릭도 해보시고. 이번엔 지우개요. 지우개. 우리가 그렸던 걸 지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지우개를 하기 전에 먼저 선택하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하면 하나씩 선택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클릭하면 하나씩 선택이 돼요. 자, 한번 선택해 보시죠. 선택을 이렇게 했습니다. 선택을 하고 나면 이렇게 파란색 점이 생성이 될 겁니다. 이 파란색 점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립이라고 부릅니다. 그립. 이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손잡이입니다. 그립이 생겨나요. 이걸 그립 모드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파란색 점들을 그립이라고 합니다. 이건 실제로 생활 영어에서도 많이 써요. 여러분들 배드민턴이나 테니스 많이 하잖아요. 그 손잡이를 그립이라고 부릅니다. 골프채의 손잡이 그립. 야구에 가면 타자들이 이렇게 야구방망이 들고 오잖아요. 그 손잡이 그립이라고 부릅니다. 그 손잡이란 뜻이에요. 이 손잡이에 어떤 명령어들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건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 이게 이제 그립 상태인데, 이 그립 상태를 푸는 방법은 ESC 키 누르면 풀어집니다.
다시요. 제가 이렇게 선택해 봤습니다. 이 상태에서 키보드에 델 키 있죠. 딜리트. 델 키를 누르시면 삭제가 됩니다. 선택하고 이렇게 그립 상태로 선택하고 그 다음에 키보드에 델 키를 누르시면 삭제가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요, 화면에 빈 공간을 클릭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를 클릭하세요. 클릭하고 마우스를 이동합니다. 클릭하고 이동하는 거예요. 보시면 왼쪽으로 갔을 때와 오른쪽으로 갔을 때가 다릅니다. 그죠? 왼쪽으로 가면 이걸 크로스 셀렉트라고 하고,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이걸 윈도우 셀렉트라고 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이거죠. 자, 빈 공간 클릭 후 왼쪽으로 이동하면 이건 크로스입니다. 크로스 셀렉트, 걸침 선택이라고 합니다. 오른쪽 이동하면 이건 윈도우 셀렉트라고 합니다. 이걸 포함 선택이라고 합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보세요. 빈 공간을 클릭합니다. 자, 오른쪽으로 먼저 갑니다. 그러면 파란색 사각형이 나오죠? 이 파란색 사각형 안에 이렇게 쏙 다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어떤가요? 걸쳐져 있죠? 여기 교차하고 있죠? 이건 선택 못해요. 자, 보세요. 클릭. 이쪽에 있는 내용만 다 선택된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빈 공간을 클릭 후 오른쪽 이동. 이거 포함 선택입니다. 이 사각형 안에 완전히 다 들어가 있는 것들만 선택합니다. 이렇게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빈 공간 클릭 후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요선과 여기 있는 요선은 교차하고 있죠. 이 사각형에 교차하고 있습니다. 이 교차된 것까지 선택합니다. 지금 이 사선과 이 수직선은 포함 선택이죠. 네, 이걸 포함합니다. 자, 보시죠. 클릭하게 되면 같이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포함 선택을 쓸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크로스 셀렉트, 즉 포함 선택, 걸침 선택이나 혹은 포함 선택이나, 이건 편하신 대로 작업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선택하는 방법이고요. 또 하나, 컨트롤 A. 뭘까요? 이건 전체 선택입니다. 자, 컨트롤 A 그러면 전체 선택이 되고, 자, 델 그러면 전부 화면에 있는 내용이 삭제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다시 라인으로 되돌아가죠. 라인.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네 번째 점. 이때 제가 언두를 눌러봅니다. 언두. 어떻게 되나요? 입력된 거 취소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다시. 첫 번째 점까지 완전히 취소가 되고요. 이때 언두를 클릭하셔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언두가 컨트롤 Z라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컨트롤 Z 누르면 됩니다. 다만 복원하기가 안 돼요. 복원하기가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내가 작업하다가 컨트롤 Z를 눌러서 뒤로 가기를 했어요. 다시 앞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게 없어요. 물론 있긴 있는데 잘 안 돼요. 하나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언두 할 때는 좀 신중히 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라인. 자,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제가 실수로 여기서 엔터를 눌렀습니다. 명령어가 끝난 거 보이시나요? 여기도 명령어 끝났죠. 자, 다시 한번 라인. 시작점을 물어보네요.
시작점을 입력하지 말고 그냥 엔터. 여기서. 그러면 명령어가 종료가 되는 게 아니고 마지막에 끝난 점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그려왔습니다. 여기서 클로즈를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1번 이렇게 와서 닫힙니다. 2번 이렇게 와서 닫힙니다. 여기 맞나요? 여기였죠? 네. 어느 쪽으로 갈까요? 1번으로 갈까요? 2번으로 갈까요? 여긴가 보다. 그죠? 어느 쪽으로 갈까요? 1번으로 갈까요? 2번으로 갈까요? 2번으로 갑니다. 자, 보세요. 클로즈. 2번으로 간 거 보이시나요? 왜 그럴까요? 왜 2번으로 갔을까요? 퍼스트 포인트를 어떻게 했나요? 마지막에 끝난 점에서 다시 시작하세요 라고 해버린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이 점이 뭐예요? 시작점인 거죠. 연결해서 이어서 그리겠습니다가 아니고 이어서 그리겠습니다가 아니고 마지막에 끝난 점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또 하나요. 커맨드 라인에다가 명령어를 써야 합니다. 그죠? 근데 명령어를 쓰지 않고 그냥 엔터를 칠 수 있어요. 그럼 무슨 의미가 되냐면 마지막에 내가 썼던 명령어 다시 실행해 주세요. 이 이야기가 됩니다. 그냥 엔터. 자, 그러면 이렇게 라인이 다시 시작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명령어를 쓰지 않고 그냥 엔터를 누르면 마지막에 썼던 명령어를 실행해 주세요. 이런 뜻이고, 퍼스트 포인트를 입력하지 않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마지막에 끝난 점에서 시작해 주세요. 이런 뜻이 됩니다. 이렇게요. 클로즈 했죠. 그러니까 저기가 마지막에 끝난 점이 되겠죠. 네. 자, 이 두 가지 한번 연습해 보시죠. 자, 한번 이렇게 한번 해 보시죠. 자, 라인, 그 다음에 보통 이렇게 쓰는 걸 테두리 글씨라고 하죠. 클로즈, 다시 라인, 클로즈, 이렇게요. 테두리 글씨를 한번 써보시죠. 가나, 다라, 마바, 사까지요. 가만하지 마시고 가나, 다라, 마바, 사까지 한번 천천히 써보시죠. 이번에는요, 좌표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좌표요. 쉽게 얘기해서 위치란 뜻입니다. 자, 우리가 라인이라는 명령어를 실행하면 이렇게 포인트를 물어보죠. 그죠? 포인트라는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게 되면 점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할 수 있겠죠. 의역을 해보자고요. 의역을. 그럼 무슨 얘기예요? 첫 번째, 위치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다시 말해서 위치를 표시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사람은 아날로그잖아요. 여기, 저기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CAD는, 컴퓨터는 아날로그가 아니죠. 위치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표현해 줘야 됩니다. 현재 위치가 어디입니다 라고 표현해 줍니다. 이걸 우리도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위도와 경도 들어보셨죠? 네.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점으로 해서 위도와 경도가 쭉 나눠지죠. 네. 그러면 정확한 우리의 위치가 표시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CAD도 똑같이 위도와 경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근데 CAD에서는 위도와 경도라고 얘기 안 하고 그냥 X, Y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디 들어있냐면 바로 여기요. 이 부분. XY 보이시죠? 네. 바로 저 자리가 원점인 자리입니다. X가 0이고 Y가 0인 자리. 저 자리가 바로 원점입니다. 여러분 다 있을 거예요. 그죠? 좌측 하단에 다 있습니다. 자, 우리 이걸 잠깐 연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좀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좌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절대 좌표라고 하는 방법이 있고 상대 좌표라는 게 있고 상대 극좌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입력 방법을 사용합니다. 절대좌표 입력법, 상대좌표 입력법, 그다음 상대 극좌표 입력법, 이렇게 세 가지 좌표 사용 방법이 존재를 하는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정말 오랜만에 하는 거잖아요. 좌표라는 거 오랜만에 다루는 거잖아요. 중학교 시절에 썼던 건데 지금 기억이 안 나시는 분도 있어요. 어려워요. 근데 좌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CAD를 사용하잖아요. CAD를 이만큼 예를 들어서 0부터 100까지 쓴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이 좌표 사용하는 방법은 얼마나 될까요? 한 5 정도밖에 안 돼요. 이해되시죠? 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저 좌표 없이 그릴 수 있나요? 있어요. 제가 목표로 하는 건 그거예요. 저 좌표 없이 그리는 방법을 목표로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했는데 왜냐면 이게 기초니까 이걸 하는 거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여기서 좌절을 해요. 아, 나는 수학하고 거리가 멀어. CAD는 너무 어려워.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굳이 모르면 그냥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되는 대로 넘어가세요. 괜찮아요. 이거 가지고 평가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다음 과정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라인을 그릴 줄 알고 그 다음에 좌표를 사용할 줄 알고 그리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 뒤에 이제 트림이라든지 옵셋이라든지 X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걸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95%는 누가 쓰는 거예요? 지금 얘기했던 옵셋이라든지 트림이라든지 필렛이라든지 이런 걸로 다 대체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다고 이거 너무 어려운데 이거 그만해야 되나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좋아요. 이 중에 상대좌표를 조금 써요. 언제 쓰냐면 사각형 그릴 때요. 저 상대좌표가 사각형 그릴 때 상대좌표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상대좌표만 좀 기억해 두시면 좋고 물론 상대 극좌표도 좀 알아두면 좋아요. 절대좌표요? 쓸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리밋이라고 해서 도면의 크기를 정의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때 리밋이 절대좌표를 써요. 리밋은 절대좌표를 쓰고 렉탱글은 상대좌표를 쓰고 정다각형 그릴 때 상대 극좌표를 씁니다. 근데 이것도 정다각형 그리는 폴리곤 명령어가 있고 렉탱글 명령어가 있고 다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오늘 내일 모레까지는 요 절대좌표, 상대좌표, 상대극좌표를 좀 공부할 겁니다. 이걸 이용해서 CAD가 어떻게 움직이고 우리가 CAD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좀 공부할 건데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좌절하는 분들이 많은데 결코 그러실 필요는 없다는 거. 자, 그래서 오늘은 절대좌표를 쓸 건데 이렇게 들어갑니다. 절대좌표는 X값, 쉼표, Y값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절대좌표 입력법이 돼요. 상대좌표는 앞에 골뱅이가 붙습니다. 골뱅이가 붙으면 상대적입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상대적인 X의 위치, Y의 위치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X 거리, Y 거리가 돼요. 현재점에서 X로 얼마 떨어져 있고 Y로 얼마 떨어져 있느냐 이겁니다. 상대 극좌표는요. 골뱅이 이렇게 쓰고 거리 그 다음에 각도 이건 방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거리와 방향 이렇게 사용합니다. 극좌표예요. 극좌표라
오른쪽이 더 크다라고 하는 저 기호를 사용하는데, 여러분들 키보드를 가만히 보세요. 쉼표를 찾아보세요. 쉼표와 오른쪽이 더 크다가 같은 키입니다. 그죠? 네. Shift 키 누르고 쉼표 누르면 오른쪽이 더 크다라는 키가 생기죠? 네. 간혹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계세요. 골뱅이 각도 또는 방향 쓰고 왼쪽이 더 크다, 거리, 이러면 안 되나요? 그죠? 바뀌었잖아요, 값이. 바뀌었으니까 화살표도 바뀌면 되지 않나요? 라고 이렇게 창의적으로 물어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안 돼요. 이해되시죠? 이건 안 돼요. 왜 오른쪽이 더 크다를 썼냐면 동일한 키를 이용해서 X와 Y를 나누는 겁니다. 동일한 키를 이용해서. 그래서 Shift 쉼표를 눌러서 동일한 키가 되는 거죠. 그죠? 쉼표와 오른쪽이 더 크다는 동일한 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작업자로 하여금 혼동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왼쪽처럼 쓰면, 맨 아래에 있는 것처럼 쓰면 어떻게 돼요? 키가 바뀌기 때문에 혼동이 들어가는 거죠. 이해되시죠? 또 하나, 상대 극좌표에서 보시면 왜 사람들이 각도를 먼저 앞에다 썼을까요? 왜 자꾸 이 아래에 있는 걸 자꾸 물어볼까요? 바로 이거예요. 어순이 뒤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캐드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나요? 아니죠. 미국에서 만들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들 너무 잘 알잖아요. 영어는 우리나라랑 어순이 바뀌어 있죠. 당연히 캐드 명령어도 어순이 바뀌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길거리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합니다. 시청에 가려면 어떻게 가요? 물론 이제 택시 타세요. 그러면 되게 편하겠지만 이제 뭐 한두 블록 걸어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한 블록 정도 걸어가면 돼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나요? 여러분들은 이쪽으로 한 블록만 걸어가시면 돼요. 혹은 이쪽으로 한 블록만 걸어가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죠? 근데 다시 생각해 보죠. 뭐부터 얘기했나요? 방향부터 얘기했죠. 우리나라 말은 방향이 먼저예요. 이쪽으로 방향이 먼저 나왔죠. 그죠? 한 블록만 거리가 나오죠. 근데 영어는 어떻게 돼 있어요? 한 블록만 이쪽으로 가세요. 한 블록만 이쪽으로 가세요. 둘 다 똑같은데? 그럼 영어 잘하시는 분이에요. 확실히 차이가 나는구나라고, 좀 어색하구나라고 하면 철저한 한국 사람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네. 캐드는 어순이 뒤바뀌어 있는 명령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되게 어려워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어순을 못 바꾸세요. 왜냐면 이제 한국적인 사고방식이 딱 굳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자꾸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방금 봤던 것처럼 뭐가 먼저 나와요? 각도 왼쪽이 더 크다. 거리 쓰면 안 돼요. 왜냐면 그분들은 그게 익숙한 거죠. 캐드 명령어 전반적으로 다 그려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나이가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캐드 배우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절대좌표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절대좌표라고 하면 캐드가 지닌 원점에서 의 위치를 표시합니다. 우리 과제물에 보면 이렇게 절대좌표 예제가 있어요. 캐드 실습 자료가 있고, 여기 캐드 실습 자료가 있고, 여기 맨 처음 이 게시물인데, 이거 오른쪽 버튼 눌러서 새 탭의 이미지 열기 누르시면 이렇게 하얗게 나와요. 이게 PNG 파일이라 투명도가 들어가서 그런 건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아까 봤던 X축, Y축. 자, 제가 찍은 바로 이 점의 위치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X부터 읽으시면 돼요. X축으로 3칸이죠. X가 3, 그 다음에
y축으로 3칸이니까 y도 3. 자, 몇 번 좀 읽어봅시다. 자, 이 점의 위치는 어떻게 될까요? x가 2, y가 4. 그러니까 2,4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점은 어떻게 될까요? x는 마이너스 3, y는 2. 그러니까 마이너스 3,2가 되는 거죠. 자, 얘는요. x가 마이너스 4, y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자, 얘는요. 여기로 갈까요? 그러면 5, 마이너스 3. 네, 이해되시나요? 네, 이게 절대좌표인 거예요. 이게 절대좌표인 거예요. CAD 화면에는 전부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CAD 화면에는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좌표로 다 깔려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소수점 9자리까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1mm를 소수점 9자리까지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촘촘하게 깔려 있습니다. 우리 위치 몰라요. 근데 CAD는 알아요. 그냥 입력해버리면 돼요. 한 변의 길이가 100인 정사각형을 그릴 겁니다. 한 변의 길이가 100인 정사각형. 시작점을 0,0에서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여기서 볼까요? 자, 여긴 0,0이죠. 100, 그러니까 여기를 100이라고 가정을 하죠. 여기를 100이라고 가정하죠. 그러면 여기가 100,0이 되겠죠. 여기는 100,100이 되겠죠. 여기 이 점은요. 0,100이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5가 아니고 100이라고 가정을 해보시면 돼요. 처음 시작점은 0,0, 두 번째 점은 100,0, 세 번째 점은 100,100, 네 번째 점은 0,100. 이렇게 누르시면 되겠군요. 자, 제가 할 테니까 그냥 보세요. 보고 시간 드릴 테니까 그 다음에 하시면 돼요. 자, 라인 첫 번째 점을 물어봅니다. 첫 번째 점에다가 0,0 그리고 엔터. 그러면 이와 같이 원점에 딱 찍힌 거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100,0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CAD는 이렇게 찾아줘요. 자, 세 번째 점이 100,100이었습니다. 100,100. 아이고. 왜 안 찍히지? 자, 100,100. 이렇게. 100,100. 그리고 엔터. 근데 여기네요. 그 다음 0,100. 자, 그려진 거 보이시죠? 마지막은 클로즈.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100인 정사각형 그려진 거 맞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